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발전 특구 공모를 앞두고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지역 맞춤형 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 초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여수 여천농협이 지난 2020년부터 정부 유기질 비료 보조금 20억 원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횡령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수시는 잘못 배분된 비용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가 커지면서 목포에서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 지난해 가뭄 영향으로 출하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발전 특구 공모를 앞두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교육발전 특구 1차 공모 접수를 위한 인재 전형 확대 방안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글로컬 대학 등 세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 도시형 맞춤형 돌봄, 다문화 교육 내용 등을 담아 다음 달 초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여수 여천농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여천농협이 농민에게 지급할 정부 유기질 비료 보조금 20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횡령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여수시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뒤 제출된 서류를 분석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여수시는 비료 보조금 일부가 구매 대상이 아닌 4개 농가에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 배분된 비료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일부 초등학교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 초등학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 수가 15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도 있어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연산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 전체 학생 수가 1,100여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10km 안에 있는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15명도 안 돼 과거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서 문제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학생을 받는 제한적 공동 학구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 구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올해 졸업생이 20명 남짓인데 반해 도심에 있는 학교는 졸업생이 100명이 넘습니다. 학교 평판과 주변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육청은 학교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감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급 시설 부분이나 교원을 이제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저희 목포 지역 전체로 봐야 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 개선과 교원 수급에 그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오케스트라 운영 등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인접해 있는 그렇지 않는 학교들의 교수학습법을 강화시키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근본적인 답일 거라고 저는 봐요. 인구 감소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학교 살리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특정 학교의 학생 쏠림 현상도 심각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양 백운산 해발 1228m에서 자생하는 고로쇠나무에서 수액 채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출하 준비에 한창 분주한데요.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을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령 100년의 고로쇠나무 7만 5천여 그루가 운집돼 있는 광양 백운산입니다. 나무 밑둥에 1.5cm 깊이로 관을 삽입하자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은 고로쇠 수액은 살균 제작된 특수한 관을 통해서 산 아래에 있는 저장소로 모여듭니다. 고로쇠 수액은 밤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고 낮 기온이 8도 이상이 돼야 채취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농민들이 나무별로 수액을 채취해서 정제시설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과 위생 효과가 큽니다. 하루 평균 채취량은 나무 한 그루당 평균 1.5리터 수준.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가지 끝까지 빨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만 채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상이 1228m예요. 높은 지대 한 700에서 800고지에서 그 고로쇠를 채취해서 다른 지역과 좀 월등의 그 맛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칼륨이나 칼슘이나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저장소에 모인 수액들은 산 아래쪽에 있는 정제시설로 모두 옮겨집니다. 수액은 이중 필터를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살균 과정을 거쳐 소포장이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500ml와 1.5리터, 4.5리터까지 다양하게 포장돼 출하됩니다. 병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생산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도를 더했습니다. 올해 광양 백운산 고로쇠 예상 출하량은 98만여 리터. 지난해 가뭄이 길어지면서 출하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은 1.5리터 12병에 7만 원 선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필터링을 거치고 UV 살균을 해서 소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봄에 처음에 나오는 아마 그 우리 백운산 봄 기운을 가득 담아서 출하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리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로쇠 수액. 봄의 전령사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한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살 경우 정부와 업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1회 5만 원 이상 결제 시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고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도 환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고물가 부담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를 속여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지명수배범 2명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해경에 검거된 지명수배범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선주에게 선급금 3,500만 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C씨도 지난해 1월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선급금 사기에 가담한 지명수배자 10명을 검거하는 등 선주를 포함한 어선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찰 수사를 받던 유명 배우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 침해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피의 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 관련자의 인권 침해 정보는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될 경우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세부 내용을 협의해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2,500여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전남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일제 410명, 시간제 165명, 복지 일자리 1,765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0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7명 등 전체 5개 사업에 2,477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14시간에서 많게는 40시간으로 급여는 55만 원에서 최대 206만 원입니다. 참여 대상자는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으로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근무합니다. 2024 광양 매화축제가 오는 3월 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화축제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 아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화축제는 올해부터 입장료가 유료로 전환되며 대신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매화꽃 흩날리는 매화 팜파티, 야영장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광양 매실액을 활용한 매화 하이볼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28개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자녀 행복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감면 등 3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남군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출산 친화 정책을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합니다. 해남군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와 관련된 대사 이상, 난청 검사 등 각종 의료비 지원과 출산 지원 사업을 모든 가정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의 양방 난임 시술비와 한방 난임 치료비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은 물론 난임 예상 초기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진단비를 지원할 계획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확정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는 지난 2021년 15만 531명, 2022년 15만 2,168명, 2023년 15만 2,666명으로 전남 동부권 3개시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